김성구의 뉴스 브리핑. 페이스북이 사명을 바꾼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중에 회사 이름을 바꿀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외부에 철저히 비공개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던 것이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The Verge라는 이 IT 업계 전문 매체에서 이런 보도를 해놓았는데요. 기존의 구글이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를 새로 만든 것처럼 이번에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것도 그런 지주회사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계열사들이 되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전체 위에 지주회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인 사업 방향을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사업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의 메타버스로 갈 가능성이 크다. 메타버스가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왜 주커버그는 이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잠시 뒤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디애나주의 순찰대라고 하죠. 주 경찰관들인데 이 인디애나주 경찰관들이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집 공고에 아주 짓궂게도 시카고 경찰들 와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카고 경찰이 12,000명이나 되는 고용 인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백신 의무화 조치를 시행을 하면서 지금 나 백신 맞았다 안 맞았다라고 보고 안 한 사람이 4,000명이 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대략 한 3,000명 정도의 경찰관들이 실제로 경찰복을 벗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바로 옆에 있는 인디애나주에서 시카고 경찰들 오갈 데 없으면 우리는 사람 구하고 있으니까 와라. 우리는 백신 의무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장난스러운 모집 공고이기는 한데 그렇게 장난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죠. 여러 곳곳에서 전국이 지금 백신 의무화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이 이야기 관련해서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NIH는 국립의료원, 국립보건원의 줄임말인데요. 말을 자꾸 바꿔서 이 의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고 국민들도 지금 자꾸 헛갈리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립보건원이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우한 실험에 자금을 지원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서 그런 기능 획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알고 투자했느냐 모르고 투자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프랜시스 콜린스 국립의료보건원장이 2주 전에 사임을 했죠. 사임하고 나서 지금 현재 보건원장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부원장이 지금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원장이 지금 하원에다가 이 편지를 보내놓은 것을 보면은 그 편지 내용대로라면은 콜린스 원장도 그리고 앤토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소장도 결국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는 정황이어서 문제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코모 공화당 의원인데요. 공화당의 이 감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는 의원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보면은 이 연구기관이 알고 보냈던 것으로 혹은 금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보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newsandpost.com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기사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가 지금 계속 논란이 오고 가는 이유를 저희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거짓말한 거 분명히 드러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또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했다라는 증거가 드러났다라는 말만 지금 반복이 되는 상황이 저희는 갑갑하기만 합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에 선거 유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동영상을 통해서 선거 유세를 지난 주말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에 있는 300여 개 흑인 교회에 예배 시간에 이 동영상을 틀어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흑인 교회, 그것도 문제인데 예배 시간에 이런 영상을 틀어줬다. 어떤 영상인지 저희가 잠시 뒤에 보여드릴 텐데요. 문제가 될 만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이 교회는 501시 3로 되어 있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입장 표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유권자 캠페인은 할 수 있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안 됩니다. 특정 후보를 강하게 비판해서 낙선운동을 펼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지금 이런 테리 맥칼리프 그 주지사 후보를 지지하는 유세 영상을 상영을 했다라는 그 자체, 이 자체가 일단은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민경욱 국투본이죠. 국민투쟁본부 대표가 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어제가 이제 오늘이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부정선거에 대한 강연을 했는데 이 강연 중간에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지금 몇 마디 나왔다고 해서 그 내용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고 특히 언론들이 문제인데 언론들이 외면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것이 점차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점차 많은 국민들이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를 넘어가게 되면 한순간에 모든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 문제다라고 왁 하고 나오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셸 박스테일 의원, 지금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인 의원이죠. 근데 선박법을 발의했다. 그러니까 쉽 액트라는 것을 발의했습니다. 다른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일단 180일 동안 임시로 지금 캘리포니아 해안선에 오렌지 카운티 해안선에 있는 이 둥둥 떠 있는 아직 그 제대로 정박을 못하고 컨테이너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 화물선들 닻을 이 바닥에다가 내리지 못하게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렌지 카운티 앞바다 쪽에 이 기름이 유출이 돼서 지금 해안선 환경 생태계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에 보면은 이 화물선에서 이미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제 이 송유관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닻을 내렸다가 송유관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결국에는 기름이 유출된 것을 진작에 발견하고 바로 보고를 했던 것으로 이제 발견하자마자 바로 보고했던 것으로 이게 10월 1일 날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인데 이렇게 일찍 보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늦장 대처를 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이 더 확산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뭐 둘째치더라도 닷을 내리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안선 쪽에는 이 송유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로 연결되어져 있는 해저 케이블들도 지금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을 건드리게 되면은 미국이 인터넷상에서 갑자기 고립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태평양 라인 자체가 끊기게 되면 아주 심각한 블랙아웃, 인터넷의 블랙아웃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법을 발의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박스뉴스에 직접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박스뉴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그 미셸 박 의원이 최근에 이 기름 유출 사고 이후 그리고 이 공급망 마비 문제 이후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언론들이 지금 조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뭐 열심히 일해주는 모습은 저희가 보기에 좋은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물선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팍스뉴스 진행자가 물어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트래커들이 더 많이 모여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기 좀 내려놓은 컨테이너들을 밖으로 다 가져갈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캘리포니아의 주 법률 자체가 독립계약직의 이 컨테이너 트러커들은 못 들어오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러커들이 노조가 있거든요. 그 노조에 가입이 되어져 있는 트러커들만 들어갈 수가 있고 독립계약한 트러커들은 여기 못 들어가게끔 항만에 그렇게 지금 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을 일시적으로라도 좀 정지시켜서 더 많은 트러커가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하나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가 된 게 이제 선박법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닻을 내리지 못하게 해서 이 해양 생태계를 지금 더 보존해야 된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 전해주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한인 의원들이 좀 좋은 활동을 하고 이런 주류 언론들의 주목을 받는 것은 저희 한인 사회에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플로리다 주 의회를 임시 소집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임시 회기, 그러니까 특별 회기를 소집하겠다인데 이 회기를 소집하는 주요 아젠다가 백신 의무화를 금지하기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플로리다 주 안에서는 백신 의무화를 금지하겠다라는 법을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어떤 법이 만들어지게 될지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것이 이제 텍사스 주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죠. 에벗 주지사가 일단 행정명령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의회를 소집을 해서 지금 뭐 이미 소집이 돼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법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입법이 되면 행정명령은 거둬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입법과 행정명령 어떤 것이 더 좋으냐? 당연히 입법이 더 좋은 겁니다. 법을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플로리다 주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또 모델 케이스가 돼서 다른 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갤런당 7불 59전. 야, 이게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가스값이 올라간 적이 없었다. 물론 캘리포니아주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평균 가스 비용은 이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 가스 비용은 4불 53전으로 나옵니다. 평균은. 캘리포니아 주의 평균은 4불 53전으로 나오는데, 근데 지금 이제 특수한 시골 지역이죠. 이 시골 지역 이름이 고르다라는 곳인데, 이 고르다라는 곳에 있는 이 주유소가 위치가 워낙에 중간에 뚝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주변에 다른 주유소가 주변에 가까운데 없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간 이 시골 마을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가스값이 이렇게까지 올랐다라는 게 이게 이제 레귤러가 이런 거고요. 예, 레귤러가 이렇고 프리미엄은 8불 49전입니다. 8불 499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원래 플로리다가 좀 비싸기는 합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심각하고요. 이 가스값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어서 더 심각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화웨이 아시죠? 중국의 통신회사. 근데 이 화웨이에서 지금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브로커를 섭외를 해가지고요. 바이든 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해서 로비하기 위한 비용으로 $50만 지불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7월에서 9월 사이 3, 4분기죠. 이 분기별로 로비스트들은 본인들이 어디에서 얼만큼의 돈을 받았는지를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로비스트 중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 토니 포데스타라는 로비스트입니다. 이 토니 포데스타가 50만 불을 화웨이로부터 받았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화웨이가 그 5G의 통신 라우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미국에 있는 정부기관이라든가 중요한 기관들의 이런 네트워크 장비들이 사용됐을 경우 그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서 오고 가는 모든 통신 데이터들이 중국 정부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제기가 됐었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때 화웨이를 퇴출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시 그걸 풀어보려고 바이든에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지금 나온 셈입니다. 이 이야기 잠시 뒤에 다시 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준에서는 고위 관리들이 주식 거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한하는 내용들을 좀 발표를 해놓았습니다. 이 고위 관리들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떼부자가 됐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비난을 받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뭐 여러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인데 엄청나게 주식으로 돈을 벌었는데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정보를 미리 받아서 그 받은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통 같으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이게 이제 증권거래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조사받고 뭐 과태료 내고 난리도 아닐 텐데 근데 지금 낸시 펠로시는 뭐 끄떡없이 돈만 잘 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연준 쪽에서 안 되겠다 한 거죠. 일단은 주식 매입 자체를 금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투자 활동에 대해서는 투자를 했으면 무조건 1년은 묵혀두는 것으로 1년 안에 그것을 다시 되팔지 못하게 그렇게 규정을 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규정들을 만든다고 해서 과연 제대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미 12명의 지방 연방준비은행,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명은 돈 벌 만큼 다 벌고 퇴직한 다음인데 이런 조치 나온다고 해서 과연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금 좀 관리를 하겠다라고 나오는 거니까 일단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조금 전에 스티브 배넌에 대한 의회 모독죄 회부를 결의했습니다. 이제 1월 6일 위원회에서 보고서 채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방 하원에서 전체 표결을 붙여가지고 모독죄 회부를 결의를 한 것이고요. 이제 결국 공은 연방 법무부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연방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이 기소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때는 이제 또 배넌 입장에서는 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재소를 또 다른 재소를 한다거나 해서 법정 싸움을 계속해서 질질 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뭐 몇 년을 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단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문제가 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심각한 문제 하나만 지적을 해드리자면, 사실 배넌 입장에서는 본인이 1월 6일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가지고 조금 자유로운 상태로 그냥 인터넷 방송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민간인 신분으로 있었던 사람을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 대통령을 엮으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지금 저희가 보이는 상황인데, 문제는 공화당 쪽에서 맥카티 하원 의장도 그렇고 분명히 이거는 소환장 자체가 잘못된 거다. 불법 소환장이다. 아무런 효력이 없는 소환장을 냈다. 왜? 이건 뭐 초당적인 그런 것도 아니었고, 민주당이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그냥 불법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강행해서 해버린 건데, 일단 위원회 자체가 불법적인 위원회 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소환장 막 해가지고 이게 의회를 마치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 케빈 맥카티 의원이 5명의 공화당 의원들을 그 1월 6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했지 않았습니까? 위촉을 했다가 낸시 펠로시가 거절했습니다. 그 5명 중에서 2명을 거절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게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야당 쪽에서 특별위원회 만든다 해가지고 초당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든다. 근데 야당 쪽 의원은 야당 의원들 대표가 보내는 것이 맞는 거죠. 이제 보통 추천을 그렇게 해주는 것이 당연한 건데, 야당 대표가 추천해준 야당 의원들을 빼버리고 펠로시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리트 체니 집어넣고 아담 킨징을 집어넣고 막 그렇게 했죠. 이것 자체가 일단 역사에 없던 일이었다. 그러니까 구성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 특별위원회가 낸 소환장 자체는 무효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케빈 맥카티 원내대표도 그렇고, 뭐 짐 뱅크스라든가 뭐 조던이라든가 이런 의원들이 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은 했지만 실제로 스티브 배넌에 대해서 의회 모독죄 이거 회부할 거냐 표결을 붙였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별로 뭐 강하게 반대를 안 했습니다.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 말은 안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표로는 보여주지 않았다. 좀 아쉬움을 좀 남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건 오래 걸릴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이 텍사스주의 상원의원인데요. 현재 백신 의무화 면제를 해주기 위한 법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뉴스맥스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셔널 리포트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는데요. 의료 및 법 집행기관, 항공사 직원, 교사 이런 사람들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필수적인 요원들, 긴급 구조대원들, 그리고 저 식료품점에서 일했던 직원들 전부 다 필수적인 직원들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팬데믹 중에서도 계속 일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그때는 이 코로나라는 게 어떤 건지 몰랐으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 백신도 없었던, 뭐 치료제도 개발이 안 돼 있던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목숨 걸고 일했던 직원들입니다. 전부 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와가지고 백신을 강제로 맞히겠다라고 하는 거는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택권인데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백신 좋은 거니까 맞아라라고 권장을 해주는 데에서 그쳐야지 강제로 맞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영웅이라고 불러주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면제해주자, 의무화해서 면제해주자, 본인이 맞고 싶으면 맞고 아니면 말고, 이런 그 법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법안이 실제로 입법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연방 상원 차원에서 이런 법안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저희가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아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제너럴 일렉트릭, 뭐 잘 아시죠?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 직원들이 백신 의무화 거부하고 파업에 들어갔다. 예, 요 얘기 좀 이따가 직접 영상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